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오늘도 공포와 혼돈의 연속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이미 20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난민 수용을 두고 전 세계 정치권 술렁입니다. 우리 정치권, 시민단체도 아프간 난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아프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비아 이화여대 여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비아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제 귀국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제학 박사가 됐고요. 몇 년 전에 국제구호 전문가 네덜란드 사람과 결혼해서 3개월은 한국에서, 3개월은 네덜란드에서, 6개월은 각각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덜란드에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네,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바로 이 네덜란드 남편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프간에서 네. 구호 활동을 하셨죠? 네, 2002년 그 탈레반이 퇴각한, 지난번이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이 통치하다가 퇴각한 바로 그 다음 해, 아프가니스탄 구호 활동, 전후 재건, 인도적 지원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바로 탈레반이 퇴각한 직후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요. 네. 그러니까 통치 시절 때는 당연히 온몸을 가리는 통옷, 부르카를 입어야 되고, 남자, 오빠, 그러니까 아버지나 오빠나 동생이나 남자들 동행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 학교나 일자리는 당연히 못 가죠. 여자가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죄. 마음대로 나갔다가 조금이라도 부르카 밖에 발목이나 발목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 종교경찰한테 피투성이가 되도록 온몸 몽둥이 세례를 받기가 일쑤였던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탈레반이 늘 이런 말을 한대요. 여자가 있을 곳은 지방과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자들은 여전히 부르카를 입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부르카를 입고 다녔고요. 또 우리 NGO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시 탈레반이 오면 역적질을 한 자기들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탈레반이 퇴각한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까? 그럼요. 일단 학교를 올 수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제가 2002년 3월에 갔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6년 만에 학교가 열렸어요. 6년 만에.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학교를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네. 일단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리고 생계 유지에 관한, 전쟁이니까 무슨 생계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삶이 훨씬 유연해지고 좀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는 거죠. 네. 세상에는 이렇게 눌려 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한 세상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외국과의 접촉을 위해서, 네.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아졌는데 다시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걱정이 많으시죠? 당연히 걱정이 많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점령될지는 정말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프간 국민들, 특히 여성과 여자아이들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국제구호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난 20년간 이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두렵습니다. 네. 탈레반이 전가는 사뭇 유연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탈레반은 탈레반입니다. 네. 그들의 목표는 초기 근본주의 이슬람의 원칙과 규율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예. 샤리아법도 그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흥분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기사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요 기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지금 탈레반 지도부는 국제 여론에 대단히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중인데 기사를 보면은 부르카를 안 입어서 총살을 당했다. 그거는 사실 지도부의 지금 이 순간에 예. 지도부의 의지인지 혹은 지방사령관이나 개인의 극단적인 행동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게 막 신문에 나고 있잖아요. 네. 물론 탈레반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게 긁어볼 싸움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탈레반이잖아요. 네. 국제사회의 도움이 지금 당장 필요할 때죠. 그러나 이제 그 NGO 국제기구, 뭐 미군도 철수했고 나토도 철수하고 우리와 같은 이런 그 국제 NGO들도 지금 거기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난민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00만 명이나 난민이 나오고 이러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차분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인도적 지원, 지금 물, 식량, 보건의료, 위생, 생계유지 등 코로나 관련, 특히 코로나 관련 한번 그 사진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한 명도 안 쓰고 지금 다 있잖아요. 그 검사 아프간 안 해서 그렇지 난릴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를 안 써서 아프간은 코로나 괜찮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이 탈레반이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에 관련되는 의료도 지속돼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을 하되 당분간은 뭐 여성 지위 향상 교육이라든지 지역민 민주 역량 상상이라든지 뭐 거버넌스 이런 것은 사실 탈레반한테 자극이 될 만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예. 거는 상황을 보면서 완급을 조절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탈레반의 눈치를 보거나 비유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탈레반은 사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규율과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돕는 이런 해외 원조 기구들의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중단. 네. 모든 외국 직원 추방, 그리고 현지 직원은 감옥.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명심을 하면서 자극적이지 않게 차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난민. 네. 그렇죠. 우리가 북한을 대하듯 아무튼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헨젤과 그레테님께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엔도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막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약간 이제 주시를 왜냐하면 가서 긁어부스럼을 만든다거나 우리가 들어가서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어디서 잡혀있다 이러면 더 문제가 돼. 도울 사람을 못 돕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 국제구호의 최대의 원칙은 do no harm. 일단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커녕 피해가 주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일단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 바로 옆 나라는 아니지만 네. 어딘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한테도 결국에는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상호 연계되고 관계되고. 네. 아프간 국민들의 안전을 바라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라 주요 기사들을 늘 이렇게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조금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금이 이제 200만 명의 난민들이 생긴 걸로 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 시간이 있으면 이 난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 아프간 인권이나 아니면 난민 수용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든지 네. 혹시 그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이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또 혼역을 치렀잖아요.
그 제주도에 예멘. 그 난민들. 네. 네. 그런데 이 아프간 난민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그 직원들 그리고 한국 기관을 도왔던 사람들을 그분들이 그 처형당할까봐 두렵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분들을 피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탈레반들은 이들을 부역자라고 생각해요. 예. 부역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총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나토라든지 그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 혹은 해외 원조기구에서 일했던 분들 이분들을 놔두면은 그냥 너무나 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영국에서는 전용기를 띄워서 그 대사관에서 일했던 직원들, 뭐 요리사나 아니면은 그 운전나 아니면은 뭐 통역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을 모두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프로젝트가 그런 그 작전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수행되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고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연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했던 NGO들의 또 그 현재 직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아프간 난민 문제를 놓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를 받겠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난민 문제 인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가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는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의 난민 구호 활동은 찬성하지만 난민 수용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각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이해 가능하지만 한 종교로 이루어진 성차별과 인권을 무시하는 성향의 집단이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고 걱정하셨고요. 6644님께서는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데 난민 문제까지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네. 근데 제가 보는 거와 아닌 거와 상관없이 네. 난민들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NGO가 거기서 그 아프간의 산지에서 일했던 단체가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200만 명이나 생기는 이런 난민들이 이란과 터키와 그리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갔다가 거기서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세계 어디든지 편한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을 갈 거 아니에요. 제주도의 예멘처럼.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원칙과 규율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국, 독일 이런 데서도 얼마나 그 시리아 난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국제사회는 그 사람들이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2만 명, 독일에서 2만 명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2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는데 2만 명 이거는 정말 그 숫자가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이 난민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또 한 번 된 것 같습니다. 네, 2335님께서 일본 식민지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 조상들도 다 난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로라 김님께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도 중요한 거죠. 유럽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안 된 이제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는 더 이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그리고 그 옆나라인 육로로 넘어갈 수 있는 옆나라인 이란은 거의 국경을 봉쇄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네. 파키스탄은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탈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비자나 여권 같은 서류가 있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못하는 브로커들이 판칠 거예요. 네. 그 정말 위험한 상태를 맞이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6171님께서 위험에 대비해서 경계는 하더라도 난민 혐오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혐오는 옳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아프간의 평화를 위해서,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프간을 위해서. 일단은 전쟁에서는 총알이 필요하듯 구호 전쟁에서도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지원금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NGO들 또 혹은 국제 NGO들 혹은 UN 기구들이 이 아프간 그 전후 재건 네. 그리고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정말 그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정말 이 아프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내 주머니를 털겠다 하는 그런 일단 마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간 인권 혹은 난민 수용을 위한 여러 가지 촉구 서명 운동이 이제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프간 얘기 다음 기회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